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을 또 싫어할 만한 이유는 그런 저의 관점 속에서도 현재의 삼성전자는 싼 가격이다. 오히려 좀 사세요. 사실은 뭐 카카오가 지금 뭐 고점대의 거의 절반 이하로 그렇죠.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떨어지려고 사야 된다면 카카오 당연하게 이때 사야지. 국내에서는 카카오 같고 해외에서는 뭐 봐요.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기업의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저는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회장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근데 삼성전자도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회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뭐 저는 삼성전자를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을 안 시켰죠. 첫째는 우리 펀드가 좋아하지 않는 종목이죠. 우리는 액티브 펀드란 말이에요. 액티브 펀드는 시장이 평균값을 사는 게 아니고 평균값. 세상에 평균이 있을 때 평균 이상을 사 모아서 알파 수익을 넣는 게 우리 길이거든요. 네네. 근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이 크기 때문에 평균을 만들어요. 평균값이야.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러한 삼성전자 조업을 다 알아. 조업을 다 아는 기업을 내가 왜 수수료 받고 운영합니까? 그냥 사면 되는데. 그냥 사면 되는데. 그래서 액티브 펀드 맞지 않는 길. 두 번째로는 좋은 기업을 판단하는 나만의 그 원칙이 있어요. 저는 좋은 기업은 미래 기업 환경에 적응 가능하고 그리고 좋은 이익의 질을 만드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야 되고 세 번째로는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것에서 저는 네 가지를 얘기하죠. 근데 반도체 산업이 이익이 얼마나 오래 갈까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을 또 싫어할 만한 이유는 번 돈의 상당 부분은 재투자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재투자. 50 내지 70% 1조 나면 5천억 내지 7천억을 재투자해야 돼, 매년. 나는 내가 왜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되지? 돈을 벌면 현금으로 쭉쭉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기업이 주주가 좋잖아요. 근데 반도체도 사실 그 팹리스 회사는 현금 장사예요. 근데 공장으로 뭐를 만드는 회사는 사실은 재투자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 저의 관점 속에서도 현재의 삼성전자는 싼 가격이다. 지금은 여러분 돈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팔지 말고 지금 사도 된다. 지금 이 가격에는 삼성전자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는 내 관점은 매력지 않는데 그 부분은 서로의 관점의 싸움이고 다만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이제 내가 가격도 그렇고 해서 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워낙 싸졌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팔면 안 된다니까. 항상 공포에 다가서라.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오히려 좀 사세요. 그럼 또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좋은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 고객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기업, 이 기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였었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지금 뭐 고점대의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카카오 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항상 그렇죠. 밸류, 저는 밸류를 보는 사람이에요. 밸류. 가격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과했어요. 막 오른 게. 당연히 떨어질 수가 있겠죠. 당연히. 다만 지금 가격은 또 너무너무 이 밸류를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나쁜 얘기 나고 오르면 더 좋은 얘기 나와. 항상 그래. 근데 저는 그대로예요. 지금 우리가 카카오가 거기 떠나고 있는가? 떠났어요? 지금 안 열어봐 눈에 보면? 계속 쓰고 있죠. 그거의 가치는 그거예요. 가치 시작점은 여러분 주머니 눈길이 나온 거예요. 가격은 가치에 종속돼요. 가격의 가치가 종속된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점 이거예요. 그럼 카카오가 문제가 카카오의 고객이 떠나기 시작했고 그 경쟁자가 새로 등장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새로운 혁신을 못하고 있고 하면은 팔아야지. 근데 저희 관점에서는 많이 떨어졌던 것은 세 가지가 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문제. 두 번째로는 카카오의 밸류를 또 올리니까 끌어올려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들끼리 그것에 대한 반작용.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시장 환경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가치적 관점에서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또 카카오의 믿음이 저는 현재 사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제조업 지상주의였잖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상은 늘 구도가 바뀌어요. 자,
2008년 이 스마트폰의 질서 속에서 나는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 즉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이전의 세상, 2008년 이전의 세상을 완전히 와해시켜버린 혁신의 도구가 이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전의 세상은 세 개의 생산 요소를 기초로 밸류가 만들어졌어요. 사람, 자본, 토지. 이걸 우리는 3대 생산 요소로 규정해 왔고 지금도 그걸 규정하고 있어. 이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고, 지대한테 감가상각비 뭐 등등 임대를 주고, 그리고 자본한테 채권자 이자를 주고, 이 몫을 쥐한 게 뭐예요? 이익이에요. 바로 모든 기초는 이 세 가지를 기초로 밸류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어. 나는 이것으로 설명하면 지금은 세상이 설명되지 않아요. 이거 구글, 유튜브, 뭐 토지가 있어요. 온전히 새로운 생산 요소, 바로 인터넷, 바로 이 망, 인터넷 망을 기초로 이 사업 밸류가 이루어져요. 유튜브 보게 되면. 넷플릭스? 뭐 딴 걸 기초로 해요. 뭐를 기초로 해요? 2008년 이후에는 역사를 바꿔버리는, 경제 사회를 바꿔버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새로운 생산 요소의 등장이다. 바로 그 네 번째 생산 요소,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이것을 집어넣어야지 모든 게 해석되는 세상이에요. 이걸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회계학도 재무학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왜 카카오를 얘기하냐면 2008년 이전에는 이게 없어서 가장 좋은 기업은, 좋은 기업이 뭐예요? 확장 가능한 이익이잖아요. 시장을 넓히는 것이 좋은 기업이잖아요. 한국에서만 사업하는 것보다 한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업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뭐였어요? 제조업이었어요. 대신 서비스업은 수출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 이거 없었을 때는. 제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했어요. 배로 실으려면 되니까. 배로. 근데 서비스업은 비디오 가게 수출됐나요? 이연세의 공포의 외인구단 만화 수출됐나요? 고우영의 삼국지 수출됐나요? 안 됐죠. 서비스업 수출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이것의 등장으로서, 새로운 생산조 등장으로서 넷플릭스, 웹툰, 웹소설, 음반, 옛날에 음반 5만 자, 10만 자 팔려. 음반은 수출이 안 됐어요. 배로 싣고 누구 선물했을 뿐이지. 지금 음반 수출하면 스트리밍 서비스 순식간에 수출이 되잖아요. BTS 뭐 지금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 경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카카오는 수출이 안 된 산업이에요. 근데 카카오는 웹툰과 웹소설을 통해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의 등장으로 서비스업이 수출되는 경계를 허문다면 카카오는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이것의 등장이 오히려 서비스업이 더 쉽게 수출돼 버린 산업 구조를 봤을 때 그쪽에서 이제 잘하는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죠. 얼마나 미국 기업들은 우리 그 사무자동화 전부 다 내일 눈앞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거 365 같은 거 그냥 뭐 다운로드 봐버리잖아요. 다운로드 받는다는 의미는 수출이거든. 그 순간 서비스업이에요. 제조업 싣고 나가야 되고 관세 세건 들려야 되고, 서비스업은 옆만 뜨면 어플이 뚝뚝 다 대조 서비스업. 카카오로 예를 들면 카카오가 기본적인 구도 속에서도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구조. 고객이 늘면 더 고객이 들어와요. 원래 플랫폼은 고객이 늘면 고객이 많은 곳을 이동하게 돼 있어요. 고객이 늘면 고객이 좋아하고, 그래서 고객이 더 들어오고, 그래서 주주가 행복하고, 그게 플랫폼이에요. 카카오는 전형적인 플랫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2008년 이후에 서비스업이 오히려 쉽게 수출되는 환경에서 카카오는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웹툰과 앱소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뭐 우리 뭐 오징어 게임 등등 수많은 영화들 엄청나잖아요. 네네. 그것들은 한국 웹툰이 세계의 질서 속에서 시장성과 작품성을 먼저 선전해 주는 거예요. 스토리, 저 스토리 세계적인 먼저 뭐 해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작품성과 시장성을 보면서 영화가 만들면 또 성공하잖아요. 영화에서 한국 김치, 고춧가루 하면 또 팔리잖아요. 그런 게 사실 생태계 전환이에요. 그래서 떨어지지 말고 사야 된다면 카카오 당연하게 이때 사야지.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아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 카카오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설명하는 이 기업 이익의 질 네 가지. 이게 지속성, 좀 더 지속 가능한 이익, 좀 더 확장 가능한 이익, 좀 더 비변동적인 이익, 좀 더 예측 가능한 이익 측면에서 이익의 퀄리티를 설명하는데, 국내에서는 카카오 같고 해외에서는 뭐 저는 테슬라로 봐요. 그럼 테슬라도
앞으로 빠질 때마다 더 살만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런 기업이 있다는 것은 저는 행복한 저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그 정도인가요, 테슬라가? 그리고 최근 유가상을 보게 되면 아니 가격을 거의 매달 올린 것 같은데 테슬라 자동차 가격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저는요 사령관 기업을 좋아해요. 사령관이 뭐냐면 꼭대기 있어서 모든 밑에들을 거느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PC 사령관은 뭐예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OS 기업이에요. OS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두 개가 존재해요. 그 밑에서 다 존재해. 스마트폰의 사령관 뭐예요?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예요. 이 두 개의 구동에서 애플이 뭐 정보보호 한다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저는 사령관 기업과 함께하라. 근데 이런 그 PC 사령관과 스마트폰의 사령관은 우리는 알고 있고, 저는 앞으로 자동차도 OS가 실린 자동차가 될 것이다. 그게 저는 제 생각인데, 자동차가 하드웨어가 아닌 사령관, 즉 OS가 실린 자동차 세상으로 바뀌는데 그 속의 사령관은 저는 테슬라로 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사령관 기업과 함께 된다면 특히 테슬라를 저는 주목하라라고 얘기하죠. 패시브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투자자분들도 뭐 스파이나 QQQ나 인지 이런 거 많이 사셨는데 유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좀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회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패시브 펀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패시브 펀드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성공 투자의 원칙을 지키잖아요. 성공의 원칙은 뭐예요? 올라오면 팔고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패시브 펀드는 어떤 게 있냐? 패시브 펀드를 담는 종목 중에 10개가 있었어요. 10개가 있는데 10개가 10% 비중이 있다고 가정해. 네네. 어느 날. 근데 A란 종목이 더블 올라. 더블 오르면 A란 비중이 커져요. 네네. 차지한 비중이 커져. 그럼 커지면 더 사야 돼요. 그렇죠. 오르면 더 사. 그 바보 같은 거 떨어지면 더 팔아야 돼.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오르면 파야 되고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패시브는 오르면 사야 되고 떨어지면 팔아야 돼. 나는 정말로 나쁜 거다. 두 번째는 캐럼 펀드 매니저 먹고 살아요. 왜? 답안지가 매일 발표해야 되거든. 그 종목 구성비가. 다만 과거 2008년부터 2021년까지 패시브 펀드가 좋은 수익을 얻었던 것은 패시브 펀드의 존재 이유가 좋아서가 아니고 뭐야? 돈이 많으니까. 돈이 패시브 펀드로 와요. 오면 뭐? 패시브 펀드에 있는 주식을 사게 돼 있어. 사면 또 종가가 오르니까 수익률이 올라. 수익률이 오르니까 판매사들이 수익률 좋죠? 돈 또 가져와요. 또 사. 그러면 그 돈으로 또 주식을 사. 또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 주가가 오르면 또 펀드 수익이 올라. 또 고객한테 전화해서 패시브 펀드 좋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시대가 끝났다. 다만 액티브는 사실 수익률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종목을 고르는 능력이 차이가 크잖아요. 일반적으로 한 액티브 펀드 하우스의 70%, 50%가 아니고 70% 정도는 나쁜 수익률이 나와요. 그 30%는 수익률이 아주 좋아요. 이걸 찾는 능력은 고객의 선별 능력이죠. 괜찮은 액티브 펀드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훨씬 더 재밌는, 그러니까 시장의 대세 상승기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 액티브 펀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좋은 액티브 펀드를 고르는 팁이 있다면 혹시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팁은 늘 그렇죠. 일단은 좋은 거죠. 식당 고르는 거 똑같아요. 좋은 식당 뭐예요? 첫째 메뉴가 적다. 그 냉면 하다가 소고기 불갈비 하고 불갈비 하다가 뭐 피자고 하면 안 좋잖아요. 똑같아요. 운용사도 메뉴가 적어야 돼요. 펀드가 적어야 돼. 그래야지 정성이 집중돼요. 두 번째로는 주방장 출신의 오너가 있는 식당이 오래 가요. 주방장이 떠나버리면 관리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식당도 맛이 바뀌었어. 왜 바뀌었어요? 주방장 떠났어요. 안 되잖아요. 운용사도 펀드맨 출신 오너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관리가 돼. 근데 매니저가 떠나도 관리 가능한 매니저는 오너가 매니저 출신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수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펀드 매니저가 그 회사의 오너인 그런 것은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그 회사가 S+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중에 많은 운용사 네네. 그런 회사가 몇 개 될 텐데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무리 저를 믿어도
그 돈 전부 다 하면 분산이야, 분산. 지금 그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고 때로는 시장을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런 투자자분들에게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조언이나 힘이 되는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좀 빚을 줄이고 나쁜 기업과 헤어지고 나쁜 펀드와 헤어지는 것 첫째입니다. 두 번째, 있는 돈으로는 나눠서 사는 것 중요해요. 무조건 시장을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늘 10년 오랜 기간 동안 한 번씩 나타나요. 늘 세상이 그래요. 늘 그렇죠. 미래예요. 근로소득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었던 근로소득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도 세상이 다시 돌아가. 나 어렸을 때 30년 전에 농사 지을 때 일주일 내내 일해야지 먹고 살았어요. 서울에 직장 딱 오니까 토요일 오전까지 일하고 일주일에 5일 반을 일해도 일해야지 먹고 살았어. 근데 요즘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고 법정 공휴일 50일 쉬고 그리고 연월차 쓰게 되면 3.5일 일하면 먹고 살아요. 이 의미는 장기적으로 근로소득은 서서히 줄어든다. 특히 최근에 기업들이 생산성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기회로 더 바뀌어요. 근로소득에 우리 가장 중요한 원천수는 근로소득이 줄어들 때 우리의 보완 자본이 필요해. 보완 자본이 바로 자본소득이에요. 자본소득 기초값은 주식이에요. 펀드예요. 이것을 빨리 알아야 돼. 단 잘 알아라.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잘 하는 방법은 뭐냐? 이때 공포의 순간이 미래에 어떤 축제로 다가설 것인가를 경험해 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무조건 시장을 떠나서 안 돼요. 네, 지금까지 영원한 펀드 매니저 S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